우리 아이의 과학 교과서 속 잘못된 진화론적 지식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12번째 청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새해 선교지에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요? CGN투데이가 현지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오늘은 독일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선교계, 올해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선교 후원이나 교회 헌금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과학 교과서 속엔 이미 오류로 판명된 진화론적 가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고 수정을 요구하는 12번째 청원이 진행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일명 교진추가 현행 지구과학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동일과정설 관련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자연현상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러므로 현재 자연현상들을 이해하면 과거의 일들도 알 수 있다는 설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 중 하나로 교과서에서는 이를 법칙으로 표기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학적 진화론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동일과정설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그것을 동일 과정의 법칙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현재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부분 내용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교진추는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오류로 판명된 내용을 수정할 것과 단정적인 기술을 지양해달라고 청원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과학 지식 습득을 위해 교과서에서 동일과정설을 다룰 때 현재 지형들이 과거의 특정 격변에 의해 형성됐다는 격변설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줄 것 또한 청원했습니다. 동일과정설하고 더불어서 격변설도 학습 요소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서에서는 동일과정의 법칙으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고 격변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룬다면 학생들의 과학적인 사고력 함량에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이번 청원을 포함해 12차례의 교과서 개정 청원을 진행해온 교진추는 현재 기독대한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명과학 교과서 집필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작업해왔고 지난해 말 발간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의 속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 방향성을 좀 정하고 다시 쓰자, 처음부터라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기존 다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대. 조금 다른 형태로 옆에 팁처럼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다른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시 취해서 쓰자. 교진추는 올해 말까지는 교과서 발간과 출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청원을 하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런 걸 알리는 일들 중에 하나는 적어도 교과서를 쓰는 학자들이나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기존 틀에 얽매여서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사실은 본인들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다른 의견들도 좀 같이 기술해주고, 또 사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증거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교과서에 같이 좀 기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낙태법 개정안에 입법 혼란이 생겼음에 우려하며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낙태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여성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됐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입법은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며
낙태법 개정은 생명 존중 입법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기존 정부 제출안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안을 보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독일은 독일 개신교협의회가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었는데요. 현재는 현장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비스바덴 노광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노광석 특파원. 네, 코로나19로 인한 독일의 연말연시 풍경은 어떻습니까? 현재 독일의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2월 31일인 실베스터에는 전국적으로 폭죽을 터뜨리지만 이번에는 폭죽 판매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록다운은 1월 10일까지 계속되며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네, 현지 교회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 사역 자체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었으며 그것도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현장 예배를 병행했으며 현재는 독일 교회 협의회의 허락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지 못하며 예배 후에 친교도 가지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국적인들로 구성된 저희 교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독일과 외국 국적의 성도들이 예배 참여하기를 꺼려해서 예배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이 중단 없이 진행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가 됐는데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새해에는 백신의 공급으로 인해 독일의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 모임과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놀랍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중단되었던 매주 토요일 비스바덴 거리 전도가 다시 시작되고 매년 진행되는 한독 청년들의 해외 비전 여행도 다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새해에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강력한 주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인들과 독일인들,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통해 이 지역의 교회들과 독일의 교회들, 더 나아가 유럽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노광석 특파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 귀국, 단기 선교사 파송 중단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선교계. 올해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서게 될까요? 그 전망을 선교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해 6월 선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선교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전체 응답자 중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는 79.1%,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2.8%로 20% 정도의 선교사가 귀국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선교계의 상황은 어떠할까?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콕 포럼 코디네이터로서 사역을 이끌어간 GMS 전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각 단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0%에서 40%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10달 이상은 나라들이 문을 닫아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문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현지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 만큼 현지 선교 사역은 위축되겠지만 비대면과 내부 네트워크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 선교사님들끼리의 네트워크는 더 활발하게 될 수가, 현지인과도 비대면 네트워크는 더 활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강 선교사는 선교 위기에 따라고 모두가 말하는 지금 이 시기에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꽤 많은 숫자가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230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2023년까지는 28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강 선교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슬렘 미전도 종족, 불교인 미전도 종족, 힌두권 미전도 종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국내 선교단체들이 하는 사역에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또 거기 섬김으로 그래서 선교적인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단체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해야 될 시기라고. 강 선교사는 이를 위해 각 전문 선교단체들이 타민족 전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한 모슬렘에 대해서 전도하는 방법, 불교인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하면은 모슬렘에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불교인에게 전도할까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려는 거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받은 성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그 현장에 성도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섬기는 거죠. 이는 이웃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섬기는 새로운 선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 선교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강 선교사는 12일 진행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교계와 선교계의 연합을 위해 여러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합 상설기구를 만들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를 전담하는 현장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 그 다음에 지역교회, 그 다음에 선교학자, 모든 선교적인 이슈를 이분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선교사 책무도 있지만은 교회 책무도 있는 거고 현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무도 있거든요.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선교 단체가 생각하는 것 따로, 교회가 생각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한국 교회 선교 단체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일에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비대면 예배 환경에 각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플랫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교회 헌금이나 선교지를 위한 모금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성도의 편의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간편 플랫폼을 제공해 선교지를 위한 긴급 모금 등을 할 수 있는 미션 펀드는 기존 방식으로 선교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바쁜 사역의 후원자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선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부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정보가 없었던 후원자 입장에서도 각국의 다양한 선교 소식을 접하며 선교지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 먹이고 입히는 일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전체 모금액의 3%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소선교단체나 선교사들에게는 직접 모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하고 목표 금액이나 후원 내용 등 순서에 따라 기입만 하면 5분 만에 프로젝트별 모금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페이지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 채널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기부자가 원하면 익명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모금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후원자와 연결할 때도 편리합니다.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100%를 선교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결제된 내역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서 최근에는 각종 헌금을 모바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모음이 선보였습니다. 다모음은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거치고 가입자의 계좌를 연결해 놓으면 TV 화면 중앙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고 싶은 교회와 헌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의 헌금 내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온누리교회와 주한장로교회 등 많은 교회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계좌이체를 통해 드리는 이 헌금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체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인들만 접속 가능한 교회별 자체 페이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헌금뿐만 아니라 주보 안내, 교회 교육 신청, 온라인 소모임이 가능한 플랫폼 등 교회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교회에 부착된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기만 하면 체크인이 가능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나 선교단체는 이용료와 이체 수수료가 전부 무료입니다. 기술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도 어우르고 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후원을 위한 미션 펀드, 각종 헌금에 특화된 다모음, 교회 운영 통합 기능을 지원하는 체리, 뉴노멀 예배 생활로 성도들의 편리성이 더해진 가운데 그 지속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진행한 금식기도의 헌금 5,420만여 원을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레바논 폭발 사고 이재민과 탄자니아의 우물 시추 작업에 지원되며 독일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어린이에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 교계 지도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전국 종교시설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선별적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면담에는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신정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에 대한 완화 조치와 예배당 규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올해의 기금이 부족해 몇 달 안에 대규모의 기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별 지원을 호소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WEP는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정한 만성적 기아 인구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코로나 기간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구호식량을 제공한 4명이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비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종금지법이 적용됐으며 특히 한국인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남서울교회 화종보 담임 목사의 메시지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밝게 새해가 밝아왔는데 이 새해에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지지 않고 또 코로나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잘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가 사랑이 또 정말 산 소망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해 다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며 통로이고 세상의 평화와 소망이신 예수의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의 삶 꼭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